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외로울 때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온 길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 젊은 여성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만난 누군가의 따뜻함. 하지만 그 온기는 넘어서는 안 될 선 너머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수와 후회, 그리고 용서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시간을 지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서울의 어느 대학가. 낙엽이 거리를 뒤덮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이하늘 25살. 그녀는 낡은 고시원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대학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다시 일합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 패턴이 벌써 2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부모님은 그녀가 21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하늘은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독립했습니다. 아니, 독립이라기보다는 그냥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며 버텼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늘아. 야, 이하늘. 복도 끝에서 누군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소현 25살. 하늘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소연은 하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하늘의 상황을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챙겨주려 했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자. 엄마가 부침개 부치신대.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 신세 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괜찮아. 나 도시락 사왔어. 에이, 그게 무슨 저녁이야. 편의점 도시락만 먹으면 몸 망가져. 그냥 와. 우리 엄마가 널 정말 좋아하신다니까. 소연의 성격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늘은 소연의 손에 이끌려 버스에 올랐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높지 않은 집들, 고요한 분위기. 우리 집이야. 어때, 아늑하지? 2층짜리 단독주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고 현관 앞 화분에는 허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파전 냄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현관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머, 소연이 친구 왔구나. 어서 와요, 어서 와. 소연 어머니는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공손히 인사하자 소연 어머니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들어와서 손 좀 녹이고. 저녁 금방 준비할게. 거실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분이 내가 말했던 하늘이야.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정우진 52살.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태 없는 안경, 그리고 차분한 미소. 그는 책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견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뒤 오랜 꿈이었던 작은 서점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단정한 남색 가디건을 입은 그의 모습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소연이가 자주 얘기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좋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소연이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우진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헤름한 헤세의 데미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부침개 굽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소연 어머니의 밝은 웃음소리. 이 모든 게 하늘에게는 낯설면서도 그리운 풍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먹자. 하늘아, 여기 앉아. 식탁에는 김치전, 해물파전,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갖가지 밑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안 먹어서 걱정이야. 특히 너 너무 말랐어. 소연 어머니는 끊임없이 반찬을 하늘의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소연은 학교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고 소연 어머니는 동네 이야기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식사를 하다가 가끔 젊은이들의 취업 이야기가 나오면 조언을 건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힘들지. 우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 기회는 온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묻어났습니다. 강요나 훈계가 아니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식사 후 소연과 함께 2층 방으로 올라가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우리 집 좋지? 자주 놀러와. 엄마도 아빠도 널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응. 좋다. 너무 좋아. 하늘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의 온기구나. 몇 시간 후 화장실이 급해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가는데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말도 제대로 안 걸고.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요. 소연 어머니의 차가운 대답. 우리 이렇게 계속 살 거야? 한 집에 살면서 남처럼? 당신이 선택한 삶 아니에요? 회사 그만두고 서점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 했는데. 그건 내 꿈이었잖아. 꿈도 좋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죠. 이제 소연이 취업해야 하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냉랭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늘은 숨을 죽이고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계단으로 향하는데 우진과 마주쳤습니다. 아, 하늘씨. 불편한 거 없어요?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좋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이가 좋은 친구 만났네요. 자주 놀러 오세요. 우리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방문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느낌.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집도 완벽하진 않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냉랭함,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두 사람. 하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모든 가정에는 각자의 문제와 상처가 있다고. 고시원에 도착해 좁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 작은 책상, 좁은 침대, 그리고 창문 하나. 하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기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늘은 소연네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연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서관보다 조용하고 집중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하늘은 그 집의 분위기 자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따뜻한 난방, 은은한 차 향기,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안도감.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연이 급한 일로 먼저 나가게 됐습니다. 하늘아, 미안. 동생 학원 픽업해야 돼.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너 혼자 있어도 괜찮지? 응, 괜찮아. 나 공부 더 하다 갈게. 고마워. 금방 올게. 소연이 황급히 나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하늘은 거실 테이블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취업 준비 공부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 씨 혼자 있어요? 우진이 퇴근하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네. 소연이가 동생 데리러 갔어요. 그래요? 오래 기다렸나?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우진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라면 2개를 끓여 들고 나왔습니다. 간단하지만 출출할 때 먹기 좋죠. 같이 먹어요. 둘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공부 힘들죠? 네. 좀요. 취업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당연해요. 나도 그 나이 때 정말 힘들었어요. 우진은 자신의 20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중견기업에 들어가 악착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했어요. 승진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30년을 달렸죠. 그런데 왜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우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은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족과도 멀어지고 내 꿈도 잊어버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열었어요. 오랜 꿈이었거든요. 책에 둘러싸여 살고 싶었어요. 지금은 행복하세요? 우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조금은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하늘은 그 순간 이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성공한 중년이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텅 비어있는 사람. 하늘 씨는 꿈이 뭐예요? 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남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해요. 우진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날 밤 하늘은 우진이 건넨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 꿈이 뭘까? 나는 뭘 원하는 걸까? 며칠 후 하늘이 다시 소연네 집을 찾았을 때 우진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젊을 때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알랭드 보통 불안. 감사합니다. 잘 읽을게요. 천천히 읽어요. 책은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늘은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여러 번 밑줄을 그었습니다. 마치 우진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하다. 하지만 그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조금은 자유로워진다. 하늘은 책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어느 저녁 하늘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진이 서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 씨 여기서 일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카페가 있는 줄 몰랐네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제가 살게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녁 8시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우진은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늘 씨, 요즘 생활비 괜찮아요? 소연이한테 들었는데 아르바이트 2개 한다면서요. 아, 네. 그래도 할만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고시원비 35만 원, 생활비 30만 원, 학자금 대출 이자 15만 원. 매달 80만 원이 필요했는데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항상 빠듯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어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늘 씨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우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진짜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 하늘은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우리 소연이 친구니까 내 딸 친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은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 친구라는 말이 왠지 아쉬웠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늘 씨, 이 책 추천해요. 서점에 있으니까 시간 날 때 들러요.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하늘은 다음 날 서점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서점이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왔어요? 이쪽이에요. 우진은 한쪽 구석으로 하늘을 안내했습니다. 책장에는 일본 소설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 작가의 책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진이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아니요, 선물이에요. 젊은 친구가 책 읽어주면 서점 주인으로선 기쁜 일이죠. 하늘은 책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잘 읽을게요. 그날 이후로 하늘은 우진과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상 이야기, 그리고 점차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하늘 씨, 오늘 서점에 귀여운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우와, 정말 귀엽네요. 이름이 뭐예요? 아직 없어요. 하늘 씨가 지어줄래요? 나비는 어때요?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다니는 고양이. 좋네요. 나비. 마음에 들어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하늘은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 12월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늘 씨, 잠 안 와요? 나도 잠이 안 오네요. 하늘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네, 과제하느라 밤샜어요. 잠이 안 와요. 힘들겠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싶네요. 지금요? 하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미안해요. 이런 문자 보내서.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럼 조금 이야기할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 2시까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하늘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뭘까? 우진은 분명 소연의 아버지였습니다. 나이도 27살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좋은 어른일 뿐이야. 아버지 같은 존재.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는 것을. 12월 중순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늘은 소연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연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우진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소연 어머니가 갑자기 하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정했습니다. 아, 하늘 씨. 요즘 자주 오네요. 그 말투에는 미묘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 네. 공부하기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학교 도서관도 있고 카페도 있잖아요. 꼭 여기만 와야 하나 싶어서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하늘은 내 친구잖아. 친구는 친구지만 자꾸 집에만 있으니까 좀 그렇다는 거지.
내 친구가 많은데 왜 하늘이만 자주 오는 거야? 하늘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요? 하늘 씨는 소연이 친구인데 당신은 조용히 계세요. 당신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잖아요. 소연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하늘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요즘 예민하셔서. 소연이 현관까지 나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무 자주 온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요즘 사이가 안 좋으셔.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소연 어머니가 왜 저런 말을 하셨을까? 며칠 후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뭐? 너 우리 아빠랑 자주 연락해? 하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가끔 책 추천받고 그래. 왜? 엄마가 아빠 핸드폰 보셨나 봐. 너한테 문자 많이 보낸 거. 아, 하늘아, 솔직하게 말해줘. 너랑 우리 아빠 사이에 뭔가 있는 거야?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책 이야기 나누고 가끔 인생 조언 듣고 그런 거야. 소연은 하늘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맹세해.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나도 내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엄마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당분간 우리 집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알았어. 하늘은 그날 이후로 소연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진에게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늘 씨, 요즘 안 보이네요. 혹시 불편한 일 있었나요? 하늘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세요. 하늘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하늘 씨, 어떻게 여기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은 망설였지만 결국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 씨, 나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 씨한테 마음이 간다는 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하늘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우진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어른답지 못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하늘 씨를 보면 내가 잃어버린 뭔가가 떠올라요. 그게 뭔데요? 순수함이요. 꿈, 희망, 그런 것들.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씨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전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소연이 아버지예요.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진은 하늘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말아요. 서로를 위해서. 네.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늘 씨. 네.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하늘은 대답하지 못하고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늘은 소연에게도 우진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소연과 마주쳤지만 예전 같은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하늘아,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소연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취업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서. 정말? 응. 하지만 소연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1월 어느 추운 날 소연이 하늘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하늘아, 솔직하게 말해줘. 너랑 우리 아빠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지? 하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한테 말해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그냥 우진 씨가 나한테 좋은 분이었고 나도 그분한테 마음이 갔어.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하늘아, 그분은 내 아빠야. 결혼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아, 넌 내 유일한 친구였어. 내가 제일 아끼는 친구였어.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아빠를?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나도 왜 그랬는지. 하늘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아빠랑 매일 싸우셔. 우리 집이 이상해졌어. 다 너 때문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늘아,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 안 할게. 나도 시간이 필요해. 소연아. 안녕. 소연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늘 씨,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어른답지 못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소연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애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늘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늘은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잃었고 한 가정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관심이 필요해서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우진을 좋아했던 걸까? 하늘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퀭한 눈, 핏기 없는 입술.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지? 졸업식 날 하늘은 혼자 학교를 떠났습니다. 소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지난 4년을 떠올렸습니다. 외로웠던 시간,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따뜻했던 기억. 소연과의 우정, 우진과의 대화. 그 모든 게 이제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늘은 학교를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어.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어. 2024년 봄. 하늘은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고시원을 벗어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늘은 동네 서점을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진 씨의 서점이 이 근처였는데 멀리서 보니 서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점을 닫으셨구나. 어떻게 지내실까? 그날 저녁 하늘은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소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소연아, 1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야. 미안해. 나는 그때 너무 외로웠고 방향을 잃고 있었어.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어. 너희 가족에게 상처를 준 건 평생 후회할 거야.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있어. 언젠가 우리가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편지를 붙인 후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웁니다. 나를 지키는 법, 타인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하늘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우진에게서 배운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의 빈틈을 메우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잘못된 시도였지만 그 속에서 하늘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관심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야.
어느 날 출근길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하늘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아. 편지 받았어. 고마워. 하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많이 아파. 내가 보고 싶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 미안해. 아니, 들어줘. 근데 말이야. 너도 힘들었을 거란 걸 이제는 알 것 같아. 소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우리 아빠가 왜 그러셨는지. 우리 집도 완벽하지 않았어.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지셨고 나는 그걸 모른 척했어. 그런 상황에서 너랑 아빠가 서로에게 위로를 찾았던 거겠지. 소연아, 용서한 건 아니야.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금 더.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친구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응. 기다릴게. 얼마든지. 너도 행복해, 하늘아. 너도, 소연아. 전화를 끊은 후 하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용서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받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출판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교정을 봐야 할 원고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다시 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원고를 펼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 보였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늘은 원고를 읽으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하늘은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늘은 작은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오늘은 맑음. 소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직 친구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지금 괜찮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봄이 왔다. 내 마음에도 봄이 왔다. 하늘은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걷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녁 퇴근길 하늘은 서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임대 팻말이 떼어진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봄날의 책방. 새로운 주인이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은 서점 안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책장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도 어디선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겠지. 하늘은 서점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지만 따뜻한 나만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물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라라. 우리 함께 봄을 맞이하자. 그날 밤 하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과거의 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봄날의 꿈을 꾸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은 길을 잃었지만 다시 자신을 찾았습니다. 우진은 외로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소연은 상처받았지만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어떤 순간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삶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